저리다고 하는 말은 정의하기가 생각보다는 되게 다양한 증상이긴 한데,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, 저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,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저리다고 하는 말은 정의하기가 생각보다는 되게 다양한 증상이긴 한데, 보통 이제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방사통이라고 그러잖아요. 이렇게 전기 통하듯이 쫙 오는 거, 그것도 저림이고요. 또 하나는 주로 우리 환자들이 저리다 그러면 종아리 바깥이나 이 허벅지 바깥쪽에서 종아리 뒤로 이렇게 오금 쪽으로 저리는데,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, 저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,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지리지리하다고 그러죠. 어른들이 지리지리하다고,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벌레 기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면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면 뭔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앉는 것 같다, 뭐 이런 느낌이 난다는 경우도 있는데, 어쨌든 그거를 전부 그냥 저리다 또는 감각이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정맥과 관련된 저림은 어쨌든 이 방사통, 전기 정통같이 쫙 생기는 것보다는 뭔가 지리지리하고 설명하기 좀 애매모호한, 그리고 범위를 한정하기 좀 어려운 그런 증상의 특징을 좀 갖고 있지 않나? 물론 이제 다른 동반하는 증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, 저려서 힘든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. 척추 쪽에 검사해봐도 허리의 문제다 아니다, 허리라고 생각하고 치료했더니 치료해도 이 저림 증상이 낫질 않는다 라고 하면, 그때는 정맥 증상으로 생기는, 하지정맥 증상으로 생기는 저림도 생각을 해보고, 그래서 뭐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해보고 적절한 진단과 함께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삶의 질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데,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니까 계속 말초신경 약만 먹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, 그러지 말고 해결이 잘 안 되거나 치료했음에도 지지부진하다 하면 정맥류를 한번 의심해보고 검진,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. 하지정맥류 같은 혈관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혈관통이라고 하죠. 통증, 그리고 뭐 쥐가 나는 증상, 뭐 다리가 붓는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있지만, 그런 통증이랑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저림이에요. 저림. 그게 왜냐면 혈관도 혈관 주변에 이렇게 신경 말단이라는 것들이 쭉 있는데, 그 혈관 안에 압력의 차이가 갑자기 압력이 확 높아진다든지 하면 말초 신경들이 반응을 해요. 그러면 그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다 제각각 다르긴 한데, 그 중에 하나가 다리가 저려요 하는 것도 증상 중에 하나기는 해요.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여러 이제 논문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, 일단은 저리다는 증상을 나타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뭐 신경, 그 다음에 당뇨 같은 내과적인 대사적인 문제, 또 하나는 영양이 결핍되는 경우, 이렇게 저릴 수 있는데, 이 하지정맥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다리 저림의 특징은 보통은 우리가 움직일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생겨요. 그리고 아침보다는 오후 늦게나 밤에 많이 생기고, 이게 정말로 심한 사람들은 이 저린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거나 아니면 저려서 깨기도 합니다. 움직일 때보다는 가만히 있을 때, 그러니까 장시간 앉아있거나 장시간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리가 저리는 그런 경우에는 정맥을 더 의심해 볼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밤에, 야간에 저려서 잠을 잘 못 이루거나 아니면 자다가 저려서 깨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동반하는 증상으로는 뭐 쥐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게 같이 동반할 수 있지만, 약간 정맥과 관련된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특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, 그래서 이게 늘 일정한 정도의 저림 증상이 아니라 어떤 날은 좀 괜찮았다가 어떤 날은 심했다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저린 위치가 어떤 날은 오른쪽, 어떤 날은 왼쪽, 어떤 날은 허벅지, 어떤 날은 종아리, 발 이렇게 되니까 그게 좀 왔다 갔다 하든지 하면 오히려 더 다른 뭐 척추 관련된 그런 저림보다는 정맥과 관련된 저림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오늘은 이 다리가 저리다라고 하는 이 저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일반적으로 척추나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생기는 저림과 조금 다르게 하지정맥류 때문에 생기는 저림의 증상은 좀 특징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드는 기간이 한 2주나 3주 이상 계속 되시거나,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림 증상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은 하지정맥류를 의심하고, 특히나 이 하지정맥류 때문에 검사를 받는다 그러면 이 작은 혈관도 꼼꼼하게 보는 그런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환자분의 진단을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